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습니다. 지난해 다소 무섭다 싶을 정도의 랠리를 보여준 전력이 있어서인지 올해 몇몇 호재를 앞두고 관심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미 어느 정도 시세를 받은 상태입니다. 시장이 반등세는 보이고 있지만 확연하게 강세장으로 돌입하지 않은 그런 다소 예민하고 또 조금은 모호한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60% 넘는 시세를 견인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참으로 오랜 시간 잠행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랠리에 시동을 건 이유는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 요인과 더불어서 외부 요인도 함께 나눠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 내부 자체적으로는 채굴을 통한 발행량의 20%가 감소하는 리덕션이 5월 1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년마다 발행량 20%를 줄여가면서 디플레이션 성격을 가미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5월 1일에 적용됩니다. 바이낸스 풀이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닝 풀을 출시하기로 한 건 역시 상당히 눈에 띕니다. 마이닝 풀이라는 것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한 코인, 토큰을 옮겨서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마이닝 풀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마이닝 풀 운영사의 수익과 또 영향력에 있어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마이닝 풀을 개설한다. 지금 왜? 아주 많은 생각거리들을 던져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 해석들이 가능한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부터 이더리움과 한몸이었던 만큼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으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종목으로는 단연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나서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반사이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 상승 시점 역시 그리 멀진 않았구나, 이런 계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트를 잘 볼지 모르는데 투자를 하고 싶거든 아주 긴 음봉이 등장했을 때 매수하고 아주 긴 양봉이 등장했을 때 매도해라.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 매수하고 폭등할 때 팔아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 단기 투자로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팔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클래식 안팎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쩌면 지난해의 모습 다시금 한 번 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신규 매수를 추천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미 홀딩하고 계시거나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는 점, 신규 타점은 하늘도 땅도 모른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지난해 5월 무려 130달러를 돌파해내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국내 업비트에서는 무려 20만원을 일시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그 뒤로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은 죽은 것인가? 이런 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던 이더리움 클래식이 슬슬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20달러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48달러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주간 상승률이 60%가 넘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 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입니다. 가장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은 이더리움 클래식 리덕션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년에 한 번씩 발행량 20%가 감소하는데 그게 올해 5월 1일에 적용됩니다. 기존 3.2개에서 2.56개로 블록 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나름 디플레이션 자산의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발행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매도 가능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 상승 요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호재가 슬슬 불을 붙이는 와중에 여기에 기름을 끼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풀이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닝 풀을 출시한다라고 공지를 때린 겁니다. 역시 바이낸스는 다른 건 몰라도 돈 냄새 하나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닝 풀이라는 것은 채굴자들이 채굴한 코인을 보관하는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런칭하게 되는 바이낸스 풀의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닝 풀에 많은 이더클 채굴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바이낸스는 이더클 채굴과 관련해서 영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3월 28일 런칭 이후에 4월 28일 9시까지 이더클 해시레이트를 제공할 경우에 $10,000 규모의 BNB 상금 풀을 공유한다. 이런 아주 매력적인 미끼까지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리로 오세요. 보너스 드립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뻐꾸기를 날리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바이낸스라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바이낸스 풀에 있는 종목은 고작 4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끝. 진짜 이게 답니다. 이렇게 아무 종목이나 쓸어다가 마이닝 풀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아주 의미가 있거나 잠재력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만 가져다 놓은 겁니다. 물론 요즘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이 시세가 비실거리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름의 백그라운드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아무나 상대하지 않는 바이낸스 풀이 엄청 강력한 뻐꾸기를 날려가면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이낸스가 바보도 아니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왜 지금 타이밍에 이더클 채굴자들에게 이렇게 구애를 하는 것일까? 이건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 시세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이더리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여러 영상들에서 짚어봤듯이 이더리움은 기존의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완전하게 전환하는 어마어마한 이 전환기적인 사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더리움의 전환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반사 이익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때 한배 속에서 있었던 존재로서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에 합류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도 동일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이 이루어지면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채굴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자가 최근 올린 블로그 글이 주목받기도 했는데 그는 갈 곳 없어진 이더 채굴자를 환영한다. 이더리움 병합 이벤트는 최대 작업증명 채굴 생태계의 참여 권한을 박탈한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 버려진 이더 해시레이트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도 나서서 엄청 꽃을 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분석과 전망이 현실화돼서 실제로 많은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에 나서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 경쟁도가 높아지면서 해시레이트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네트워크 보안이 향상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른바 51% 공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이 시세를 받는 것은 다 이렇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바이낸스가 진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을 꼬시는 것도 다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되는 시점 전후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의미 있는 시세 상승, 나아가서 폭등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뭐 이런 기대감과 계산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쪽에서 속보성 소식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로 종종 개발 관련 상황 공유해왔던 이 팀 베이코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 열린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큰 힌트를 남겨줬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난이도 폭탄입니다. 팀 베이코가 올린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이도 폭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난이도 폭탄은 쉽게 말해서 채굴을 엄청 어렵게 빡세게 만들어서 블록 생성 시간을 강제로 지연시키는 겁니다. 채굴 자체를 완전 울트라급으로 빡세게 만들어서 채굴자들 정 떨어지게 만들고 대신 스테이킹을 하도록 유도해서 이더리움 2.0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지만 사실 채굴자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통수 맞는 거고 돈줄도 끊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것이어서 그동안 시기 자체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난이도 폭탄이 올해 6월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을 팀 베이코가 이번에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난이도 폭탄이 6월부터 체감될 것이다.
난이도 폭탄 적용 시점은 한 달에서 2달 연기는 가능하겠지만 난이도 폭탄 적용 전에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증명 전환 전에 이루어질지 그 뒤에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급적 난이도 폭탄 먼저 떠들여서 채굴자들 기절시키고 지분증명으로 짠 하고 옮겨가는 게 좋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변수는 있지만 팀 베이코가 풀어낸 정보들을 종합하면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난이도 폭탄이 펑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에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 폭탄 이후에 실제로 이더리움 병합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공지가 날 때까지 그 즈음에도 이더클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시세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완전 전환이라는 게 이게 진짜 워낙 엄청 매우 많이 무척 진짜 많이 의미가 큰 일대 사건이라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벌어져 봐야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도 블룸버그도 동일한 관점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반사 이익은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 시세가 반사 이익을 받는 시점도 6월 전후에 등장할 수 있겠구나 뭐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늘 그렇듯이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뭐 아무도 그건 모르는 일이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칫 영상 보시고 이더클 폭등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일단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는 후회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꼭 자체적인 리서치 추가로 진행하시고 시세 흐름 잘 파악하시고 진입 시점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 분석을 하는 것은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특히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종목은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한번 된통 물리면 1년 그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 충분히 경험할 가능성 아주 충분히 높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되게 멋진 비전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면서 나름의 역할과 비전 아주 명확한 프로젝트라서 사실 여유 있으면 한 5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고점에 진입하셨다가 된통 어려운 시간 겪으셨을 이더클 홀더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탈출이 아니라 어쩌면 익절까지도 가능한 상황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